네, 2월 23일 월요일입니다. 클로징벨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홍선이고요.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이제 2월의 마지막 주 첫 번째 거래일이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시장이 좋았다고 해야 될까요? 조금 아쉽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아쉽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뭐랄까 욕심이 과해진 상태일까요? 오늘 코스피가요. 전형적으로 좀 전강 후약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장중 최고 다 아시겠지만 5,930선까지도 돌파를 하면서 와 이제 진짜 6천 가나 보다 이런 생각을 장 초반에 잠깐 했었는데 이내 좀 약해졌죠. 현재 구간에서 0.55% 상승 5,840선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한 11시 그 구간 정도에서 10시 넘어가면서 10시 반 요때 좀 고점을 기록했습니다. 1,174선까지 올랐었는데 이내 좀 약해지면서 지금은 약보합권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얘기 바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본부장님,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렇게 조합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처음 뵙는데 제가 맡은 지도 그렇게 오래 안 됐으니까 그렇죠. 어떠세요? 두 분? 저는 오늘 3%가 네. 처음이라. 그러니까 예. 다른 곳에서는 안 많이 사용하세요? 그쵸. 상무님이랑 많이 해서 네. 편합니다. 금요일에도 만나죠. 예, 금요일도 만났고. 그러니까 자주 어쩐지. 앞으로 이제 자주 뵐 자주 거예요. 예. 본부장님도 뭐 대표님과 구면이라고 네. 하시니까 네 편안하게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아쉽다고 하기에는 좀 욕심이 과해진 상태인 건지 어쨌든 장 초반에 5,900도 좀 받기 때문에 조금 후반에 약해진 흐름이 살짝 아쉽기는 한 게 또 솔직한 마음이긴 한데 전반적으로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한 말씀씩 들어보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 예, 일단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네. 오전에 좀 강했던 거는 뭐 또 이유가 이제 이해가 되지만은 사실은 오전에 강한 거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반도체나 뭐 아니면 변압기 말고는 그렇게 강한 것까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이해가 되게 강했던 거예요? 그 관세 관세. 뭐 무효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쵸.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 관세가 내려간 건 아직은 아니고 뭐 또 지켜봐야 되는 거니까 나쁜 건 아닌데 특별히 아주 좋을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네시아, 인도 얘네들은 명목 실질적으로 걔네 그 관세가 높았어요. 18%, 19%, 20%. 15% 돼서 내려간 거고 우리는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물론 다른 어떤 섹터별로는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약간 설레발이었고 그 다음에는 결국은 그 이란 뭐 전쟁 나느니 마느니 뭐 그거 하고 뭐 그런 거 좀 하면서 이익 실현이 많이 나와서 좀 이제 그렇게 빌미가 됐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요 정도 0.5에서 1% 사이 정도면은 코스피 기준으로 그 정도면은 그냥 특별히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저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보여지고 나중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쟁이 나더라도 전쟁이 뭐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지만 또 이번에는 또 베네수엘라라든지 작년 6월 달에 한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금방 클리어 커트하게 될지도 사실 지켜봐야 되고 관세 이슈도 뭐 30% 50% 이렇게 못하겠지만 또 어떻게 될지는 사실 또 지켜봐야 되고 그래서 조금은 침착하게 분석할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꼭지에 올랐을 때 누가 파는 사람이 생기겠죠. 그 뭐 특별히 아주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고 저는 오히려 또 말씀하시겠습니다만 오픈 AI 그거 이슈가 오픈AI가 그 투자 계획을 많이 스케일 다운 시켰거든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가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하루 종일 생각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생각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막 올라가면은 좀 생각해보자 이 정도였기 때문에 뭐 그 정도 믹스되면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뭐 어쨌든 약간은 좀 흥분했던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차분하게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요 정도가 적당할 수도 있겠다. 일단은 차분하게 좀 분석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인데 또 뒤이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건희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오늘 장 흐름은 장 시작하자마자 갭상승 출발을 했는데 결국엔 장중에 갭을 다 메꾸고
장중 조정 잘 받고 다시 결국에는 한 0.5% 상승 마감이 된 거잖아요. 맞아요. 예, 이 정도면은 뭐 사실은 고점 부근에서 나올 수 있는 변동성 중에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외국인들의 특징은 이제 선물과 이제 현물은 코스피는 팔고 오히려 코텍스 150을 많이 샀나? 예, 할 정도로 지금 코스닥 150이죠. 코스닥 150을 많이 샀나 할 정도로 코스닥이 한 1,6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는데 일단 지금 선물은 한 1조 이상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차트 한번 잠깐만 보여주시면 예, 선물 차트를 보면 지금 예, 갭상승했다 이렇게 빠졌다가 음봉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분봉으로 보면 좀 쪼개서 보면 10분봉인데 예, 갭으로 시작했다가 결국에는 예, 다 메꾸고 다 채우고 올라왔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장중에 조정을 좀 잘 받고 갔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빠졌기 때문에 지금 내일 어떻게 될 거냐. 근데 외국인들은 지금 미국 시장이 빠지고 있잖아요. 나스닥 선물이. 나스닥 선물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좀 반영시킨 게 아닌가. 근데 이제 항생 지수는 오늘 또 급등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생에 급등한 거와 우리나라가 이제 한 0.5% 올라온 걸로 보면 뭐 관세 혜택은 중장기적으로 나쁘지 않다. 특히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나쁠 게 없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까 이제 뭐 우리 상무님 말씀하셨는데 한국은 뭐 아직은 소소한 거고 기존의 그 경제 그 관세 협상했던 것들 뭐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빨리 이제 그 파견을 보냈는데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 자세로. 예, 지금 이제 우리 기존에 하던 대로 계속 갈 거다라는 식의 사인을 주면 오히려 이제 그 지금 무서운 게 품목별 관세를 어떻게 또 부과할 거냐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무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수권법 말고 다른 이제 무역법으로 지금 제재를 하고 있는 건데 다시 한번 하고 있는 건데 일단은 이제 그립은 좀 약해졌다고 봐야죠. 그냥 이제 트럼프가 이제 이번 지금 중간 선거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분위기는 좀 안 좋아졌다. 그렇죠. 그리고 150일 동안 이게 이제 15%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150일 이후에는 그러면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거냐라는 부분도 여전히 시장에서는 좀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세 얘기도 조금 더 해봐야 되고 그 나스닥 선물이 좀 하락하는 영향이 있었던 것 같다. 플러스 비트코인이 좀 많이 떨어졌네요. 65,000달러도 붕괴가 되는 흐름. 지금 한국 돈 원화 기준으로는 9,620만 원 정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요것도 좀 시장이 전반적으로 뭐 물려 있으니까 영향이 좀 있는 걸까 싶어요. 후반에 좀 약해진 뭐 나스닥도 그렇고. 지금 근데 그 보면 지난번에도 우리가 비트코인 급락, 뭐 은 가격이 급락 맞아요. 이런 것들 나올 때마다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많았었거든요. 오늘도 1조 이상의 매도가 나왔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ATM 기계가 된 거죠 우리나라가. 네, 일단은 그 비트코인 관련돼서 레버리지를 많이 쓰고 있는 펀드들 같은 헤지 펀드들 같은 경우는 그럼 이제 증거금을 메꿔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한국 주식을 나빠서 판다라기보다는 일단은 뭐 일단은 차익 현금을 좀 실현이든. 가져가겠다. 뭐 이런 차익 실현 의미도 있지만 일단 당장 갚아야 되는 돈이 생기니까. 그래서 빼야 그렇습니다. 되니까. 예, 그래서 비트코인의 급락도 네. 어떻게 보면 좀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옆에서 본부장님도 좀 동의하시는. 그렇죠. 그렇게 하죠. 네. 그 오른 거 유동성 좋은 거 팔아야죠. 그렇죠,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비트코인의 하락과 또 나스닥 선물의 영향이 좀 있었던 것도 같고 관세도 다시 한번 좀 곱씹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도 해 주셨고요. 자, 그런 가운데에서도 반도체에 대해서는 장 초반에 좀 뜨거운 흐름이 계속해서 좀 이어졌었는데 이내 힘이 좀 약해졌죠. 지수의 흐름과 좀 연동되는 흐름이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삼성전자는 1.4% 상승 유지하고 있고 하이닉스가 장 초반에 좀 강하다가 이게 보합 정도까지 내려왔는데 반도체 투톱에 대해서는 또 본부장님의 의견과 코멘트로 시작을 해볼게요. 맨날 올라오면 좋죠. 맨날 올라오면 좋고. 뭐 아침에 모닝 미팅 할 때 나와서 오늘 올라갈 땐 따라가지 마십시오라고 전해드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냐면 제가 오늘 제가 아침에 안 나오잖아요. 예. 타방송에도 아침에 9시 전에 나오진 않아요. 나가더라도 뭐 10시나 9시 반에 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실시간으로 전해줄 방법은 없고, 당연 회사에서는 아침 모닝 미팅 하니까 제가 했을 때
아침에 설레발 칠 때 따라가지 마라. 신규 계좌도 눌릴 때만 어거지로 사는 거지. 그리고 증권주는 아마 이익 실현이 많이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그게 딱 맞았어요. 근데 반면에 코스닥이 빠졌잖아요. 근데 개별 종목이나 리포트 나온 종목들은 많이 올랐어요. 뭐 예를 그건 들면 어떤 거 뭐냐면 있어요? 이제 수익률 게임으로 들어가는 거야. 네. 저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거 한올바이오. 많이 그런 것도 많이 올랐고 뭐 제가 리포트 보고 아침에 본 거 중에서 좋아서 사실 말씀드릴 방법이 없었는데 성호전자 같은 경우 리포트 괜찮았고 요거는 또 해젤에서도 또 난리 칠 텐데 지난주에 얘기한 파미셀 제가 얘기한 거 물론 이거 바로 이렇게 갈 줄은 몰랐지만 그래서 연계성 있는 리포트 나오고 나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저기 변압기는 좋았죠. 주구장창 처음부터 네. 끝까지 강했고 그러니까 올라갈 건 올라갔다고. 그러니까 이 실현할 거 증권주 더럽게 많이 가잖아요. 더럽게 많이 갔다고. 깨끗하게 갔습니다. 더럽게 많이 간 거야. 이게 더럽게라는 것은 엄청 그거를 많이, 하는 나쁜 뜻이 많이 아니에요. 갔다. 예, 많이 그래서 뭐 올라갔으니까. 반도체 이상. 뭐 그러니까 사실은 뭐 우리가 뭐 선방까지는 아니더라도 삼성전자 기준으로 선방한 거고, 그죠? 예. 장은 나쁘지 않은 거예요. 코스닥도 올라가고 삼성전기 봐요. 삼성 MLCC. 이장에 MLCC가니까 뭐 그죠? 사망군대에서도 오늘 엄청 갔죠. 그렇죠. 오늘은 뭐 MLCC의 날이었다라고 MLCC 보는 게 날이죠. 예, 맞아요. 맞죠. 예. 맞아. 근데 MLCC 삼성전기 따라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질문하지 여기서 올해 기준으로는 그 저기 엔비디아하고 브로드콤하고 보다 더 높은데 내년 기준으로는 낮을 수도 있고 예. 어떡할까 하십시오. 아니, 우리 넘길게. 아 예. 왜 넘기세요? 아니 다르죠. 삼성전기 오늘 올라갔을 때 어. 리포트를 봤거든. 리포트를 봤어요. 그러니까 성장률 40% 연속으로 올해 내년 되니까 PER이 한 포워드를 30배 주면은 43만 원, 42만 원 간다. 오, make sense. 내가 애널리스트 그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오늘 바로 다 갔잖아. 그럼 그 애널리스트가 뭘 여유를 남겨놓고 했을까라고 봤을 때, 27년에 포캐스트를 어차피 잘 못했을 거니까 그거 업사이드 하면은 거기서 10% 더 주면은 그냥 한 46만 원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루 중에. 그래서 누가 물어보기로 중간에 42만 원 됐을 때라 그냥 그래서 뭐 10으로 봤을 때 갈 것 같긴 한데 뭐 알아서 하십시오. 하여튼 요거보다 비싸고 비쌉니다. 그동안 샀으면은 오랫동안 27만 원, 8만 원, 3만 원, 30만 원 왔다 갔다 했거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내놓으면 조금 줍든지. 근데 오늘은 못 나가겠네? 이러고 말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 실시간으로 전해드리는 방법은 없어요. 방법이 없고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오늘 핵심은 뭐냐면 삼성 따라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올라갈 만한 건 다 올라갔다. 올라갔다. 삼성전기 올라가고 성호전자 올라가고 변압기 올라가고 745인가 754kV인가 그 리포트 나왔죠. 65인가? 예, 헷갈리는데. 리포트가 잘 나왔거나 재료가 있는 것들은 그건 반응을 했다는 거지. 갔다? 그럼 빠진 건 뭐야? 증권만 그러니까 아까 깨끗하게 빠졌어요. 아, 그죠. 너무 갑자기 급등했죠. 사실은 최근에 이제 이격이 너무 벌어졌기 그렇지. 때문에. 이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시황 한번 싹 정리를 좀 해보면. 알겠습니다. 예. 자, 대표님께서 정리해 주세요. 예. 마감한 거죠? 네. 예, 마감했습니다. 네. 예. 미 관세 이슈에도 갭상승 출발했다. 그랬다가 다 메꾸고 다시 올라왔다. 이 정도. 야간 선물 하락 여파로 상승폭이 좀 축소된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비트코인 여파도 좀 있는 걸로 보이고, 그다음에 전력기기, 보험, 바이오 업종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다음에 3차 상법 개선 관련주들, 뭐 금융주들부터 시작해서 좀 차익 실현이 좀 나왔죠. 요게 일정이 금요일에 법사위 통과가 있었고 예. 내일부터 본회의 시작인데 요 네. 일정은 남아 있는 거죠? 일정은 남아 있는데 이미 금요일 그 애프터마켓에서부터 넥스트레이드 때부터 있었습니까? 반응이 있었고 오늘 또 이제 급등한 종목들은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윗꼬리가 좀 길게 나오거나 음봉이 나오거나 했고 대표적으로 증권주 빠졌고 증권주도 금요일 다 빠졌고요. 빠졌나요? 어땠어요? 보험주들도 많이 보험. 많이 빠졌죠. 그다음에 최근에 많이 올라온 하나생명 같은 경우도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왔고요. 그래서 생보사들도 여전히 조금 오늘은 좀 안 좋았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방원이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오다가 좀 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조선은 그래도 좀 힘을 좀 낸 것 같고 또 오히려 지금 전력기기가 쉬었는데 전력기기는 아까 이제 그 고 765kV짜리에 대한 쇼티지 얘기가 나오면서 그거 지금 증설하고 있는 효성중공업, HD현대일렉트릭이 강세를 보였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데 코스닥은 좀 아쉽긴 했는데 외국인들이 그래도 계속 사줬다라는 부분이 좀 좋아 보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가 0.65% 상승입니다. 마무리 쪽에서 그래도 좀 힘을 내주면서 5,846선에서 5846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마감가 기준으로는 또다시 경신을 내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장중에는 뭐 5,930도 뚫었었으니까 실제로는 6,000건 뭐 가시권 아니야 이런 얘기가 장 초반에는 좀 있긴 했었죠.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만이 1조 넘게 사줬고 외국인은 1조 넘게 팔고 오늘은 기관의 매도도 좀 나왔고요. 코스닥은 결국에는 약보합으로 마무리가 됐다까지 전해드릴 거고 전반적으로 이제 하나하나 약간 자세하게 좀 들어가 볼까요? 뭐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관세 얘기는 많이들 아침부터 들으셨을 테니까 그 부분을 조금 이따가 얘기하기로 하고 아무래도 뭐 지수 얘기를 약간은 좀 설레발 같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5,930선 뚫어낸 거 보면 6,000을 바라볼 수 있는 거는 이건 설레발 아니지 않아요, 본부장님? 가시권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기 매크로적인 아까 관세, 매크로, 맞아요. 그다음에 그 전쟁에 대한 막판에 그 진짜 칠 거로 그죠? 그 뭐 저기 특수부대 보내갖고 핵 제거하고 핵하고 위에 있는 사람들 다 족치고 뭐 그렇게 한다고 그게 아까 기사 났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거 나오면서 떨어지고 아까 미국도 그래서 선물이 빠진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빠지면서 주가가 이제 점심 전후로 해서 좀 의미 있게 좀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얘기를 안 할 수는 없고. 펀더멘털리 어제 금요일하고 오늘하고 뭐 0.5%니까 뭐 특별히 다른 게 없죠. 사실은 뭐. 근데 이번 주에는 엔비디아 실적이 있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기대감이 있으니까 사실은 매크로가 움직이지 않으면 특별히 더 올라가는 데는 숨이 차지 몰라도 이게 빠질 이유는 사실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가운데 맞아요. 저 화면 잠깐만 보여주세요. 여기 노무라가 올해 상반기 코스피 목표치를 최대 8,000으로 제시했다. 요거 다들 이제 보셨을 텐데 근거는 이런 겁니다. 단연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업종의 이익 확대를 반영해서 7,500에서 8,000으로 상향 조정한다. PER 12에서 13배, 뭐 이렇게 ROE 18.6% 적용한 수치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HBM의 슈퍼사이클, AI 설비 투자 밸류체인, 뭐 방산의 견조한 실적, 피지컬 AI 밸류체인 이런 것들을 근거로 이제 들면서 8,000 제시했는데 이게 이제 좀 놀라운 건 상반기 8,000이라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 좀 보셨을 텐데 어떠셨어요? 세게 쓴 것 같습니다. 세게. 네, 뭐 가능성도 있죠. 예, 있는데 일단 지금 영업이익 추정치가 결국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지금 밸류가 일단은 뭐 PBR 2배 왔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아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이 목표가가 PBR 2.1에서 2.2배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추정치가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은 뭐 저는 이 노무라 증권 거 보면서 다시 봤던 이유가 상반기 기간을 묶었잖아요. 예, 그럼 상반기에 8,000 가면은 지금이라도 얼른 많이 사셔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예, 이게 이제 뭐 확신이 있다면 그렇죠. 이 보고서에. 예. 근데 뭐 일단 분위기로는 뭐 6,000포인트 넘기는 거는 뭐 시간의 문제인 것 시간의 같고, 문제지. 예, 그걸 뭐 이번 주에 넘기느냐, 내일 넘기느냐. 뭐 다음 주에 넘기느냐, 뭐 이거는 사실 별 의미는 없습니다. 의미는 없는데 조금 시장이 속도 조절을 좀 할 필요는 있다. 그래야 변동성이 좀 줄어들겠죠. 예, 근데 지금은 계속 달리기만 하니까 오늘 지금 되게 한 0.65% 올랐으면 평소에는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오늘 투자자들 아마 다 기분이 나쁘실 거예요. 장 이게 무슨 초반보다 기분인지 모르겠어요. 장 초반보다 빠져서 항상 고점이 본전이니까 개인들은. 예, 근데 뭐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저도 기분이 좀 나쁘더라고요. 예, 올릴 거면 마저 올리지. 예, 근데 오늘 그래도 저는 갭을 잘 메꾸고 내일을 또 준비하는 걸로 넘어갔고요. 뭐 이란과 만약에 미국의 전쟁이 일어나서 일시적으로 뭐 주가가 흔들린다 한들 반도체가 안 팔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관계 없지. 관계가 없을 겁니다. 그냥 오히려 그렇게 외부 매크로 변수로 좀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기회를 또 줄 수 있는. 네, 그래서 지금 오늘 또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이라든지 맞아요. 이런 것들도 사실 저는 뭐 단기 이슈로 보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국채 금리는 계속 내려가고 있죠.
하향 안정권에 있습니다. 4.1%를 못 넘기고 4.0 뭐 몇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제약바이오가 오늘 강했다. 예. 그러니까 제약바이오가 왜 반영을 안 하지 생각을 했는데 오늘 반영을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이제 마침 이제 일부 종목들의 리포트라든지 개별 이슈들이 있으면서 또 이제 초대형주죠. 바이오의 이제 대장인 알테오젠이 또 좋은 얘기가 나왔고 특허 이슈가 좀 해결되는 부분들이 일부 나오면서 분위기를 좀 잡아줬고 막상 근데 알테오젠은 별로 못 올랐지만 전반적으로 바이오가 나 살아 있어라는 것들을 한번 보여줬다. 예, 그 보로노에 같은 종목들이 뭐 이렇게까지 올라야 되나 하는 이슈로 이렇게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분위기는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으니까 지금 매크로 지표에서 전쟁보다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국채 금리 같아요. 네. 예, 국채 금리가 여기서 튀지만 않는다면 우리 시장이 그닥 그렇게 뭐 빠질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뭐 이란 관련된 뉴스도 하나 보신 것 같은데 뭐 아니, 코멘트 해주실 거 있으세요? 글쎄요. 일단은 그 장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또 그렇게 되는 예측을 하느냐는데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장 중에 아니면 장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면 예측을 드리는 건데 이제 오후에 나오는 거 다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 마감됐으니까. 후행적 그렇죠. 설명이라는 네. 걸 전제를 깔고 하는 네. 거고요. 저기 우리 여기 좀 이거 제가 드린 거 있잖아요. 제가 찾아볼게요. 그거 아니 카톡으로 드렸는데 이거 좀 봐주시겠어요?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그 기사가 나온 것 중에 이란 정권 교체 결심했나 트럼프 대규모 공격 가능성 언급. 이 기사가 언제 나왔냐면 아마 장중에 나왔던 것 같은데. 제 화면 보여주세요. 오시시. 지금 네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사가 그렇죠. 요겁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오전에도 우리 회사 내부적으로 얘기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상식이 아니고 기본적인 거는 이란을 치는 것도 결국은 핵의 문제다. 말을 안 들어서. 그러면 핵 문제만 딱 제거하고 끝낸다고 하면은 이거는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게 컨센서스였던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핵 이슈만 주안점을 두면 그래요. 네. 그런데 일부에서 또는 지금 이 기사에 나온 그거 나오기 전에 제가 주말에서 우리 내부적으로 한 거는 이게 혹시 중장기적인 전략적인 관점이 더 우리 생각보다 브로드하다면 또 다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 핵은 핵이고 핵 문제 때문에 발생이 된 거지. 근데 이참에 이란의 그 원유를 내가 완전히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란의 원유도 내가 가져가서 이란의 원유를 가지고 레버리지를 가지고 중국을 대척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한테 미국이 졌거든요, 사실은. 저는 그때 얘기했어요. 중국한테 미국이 그냥 꼬리 내리고 하게 된 이유가 작년 10월 달에 히토리를 한 번 더 치면서 깨갱했거든요. 그렇죠. 히토류. 히토리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근데 미국이 이란을 제재할 수 있거나 실질적으로 미국이 중국을 제재할 수 있는 건 한마디로 원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도 그런 경이 됐고 이란은 더 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을 원유를 자기 멋대로 할 수 있으면은 그렇죠. 그러면 중국의 히토류 제재하고 이게 싸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을 조금 제재할 수 있죠. 그래서 미국이 만약에 전략이 브로드하다 하면은 핵 제거 원래 목표 플러스 원유를 레버리지를 확보하자는 생각이 그게 굳건한 전략이라고 가정하면은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정권을 바꿔야 돼요. 러짐 체인지를 해야 돼요. 어렵죠. 그 러짐 체인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단순히 폭격이 아니고 마두로처럼 멀더라도 페르시아만 걸프만에서 거기까지 이란 안에 들어가서 400마일이라는데 멀죠. 베네수엘라처럼 옆에 10마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지만 그 목표가 있다면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생각보다 이것이 여파가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시나리오를 시장에서 할 수도 있다라는 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저는 그걸 공유했고요. 그래서 아침에 너무 흥분해서 올라올 때는 이런 거 저런 거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계좌에서 싸게 살 수 있는 경우 말고는 그냥 가만히 있자. 이런 얘기를 드린 게 첫 번째 제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전략적인 그런 아이디어가 공유이 됐고 제가 알자면 공유이 됐을 거라고. 근데 이게 컨센서스로 해서 미국 그렇게 하기로 했냐? 그건 몰라. 근데 기사가 저렇게 나오고 하는 거 봤을 때는 그런 걸 염두에 둔다. 그러면 이슈가 되는 거예요. 히토류 vs 원유. 예.
그렇게 되거든요. 히토리 근데 원유. 만약에 러짐을 체인지한다면 이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을 블락하든 뭐하든 죽기 아니면 살기를 해야 되거든. 러짐 체인지 안 당하니까. 근데 미국이 이런 전략이 아니고 러짐 체인지가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면은 내고하고 하고 어마어마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전략을 진짜 미국이 마인드에 딱 갖고 하느냐에 따라 갖고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관세는 우리가 다 121조에서 150일 동안 시간 벌었잖아요. 15%. 150일. 예, 네. 첫 번째, 그걸로 끝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유리한 게 아니고 중국하고 인도하고 인도네시아, 베트남이 유리하다고. 거기는 관세가 내려가는 겁니다. 중국도 10%에다가 펜타닐에서 20%예요. 그게 15% 빠지니까 5% 빠지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코스메카 코리아가 떨어진 거예요. 왜? 미국에서 LFBT 이런 데서 구입하는 ODM 중국계 20% 관세 때문에 좀 줄이고 코스메카를 가져갔는데 이게 얘네가 5%포인트 관세 플러스 그러니까 혜택이 있기 때문에 코스메 코리아가 직격탄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이 우리보다 나아요. 네. 근데 첫 번째, 그 둘째 치고 150 이렇게 15% 끝나면은 관세 끝나면 결국은 미국이 금리가 내려갈 거 아니에요. 인플레가 내려가니까. 그러면 인플레가 내려가면 어느 나라가 한국이고 일본이고 수출하기 좋죠. 그렇죠. 그럼 전반적으로 좋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나쁠 게 없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이 법이 아니고 338인가 뭔가 관세법으로 만약에 한다고 가정을 하면 어떡하냐 이거지. 뭐 카드를 엄청 많이 꺼내더라고요. 네, 이거 하나 232조, 관세법. 338조. 338. 다른 거 시간 338은 그냥 하려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50%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기간은 무제한이고. 근데 문제는 이게 150일 끝나고 나면 7월달 끝나잖아요. 8, 9, 10월달 3개월 동안에 이걸 하는 건데 그러면 그렇게 만약에 15%가 한 주 하는데 20% 30% 만약에 무지막지하게 미친 짓 한다 그러면은 그때가 선거 바로 3개월 전인데 그 임팩트를 걔가 무시하고 그렇게 할 것이냐라는 생각에서 안 될 거다 현실적으로. 그게 컨센서스 아침에 시작한 건데 컨센서스 무시하고 하면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좀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느냐 아까 말한 것처럼 국채 수익률을 보면 돼. 그쵸. 예. 국채 수익률 변화가 없으니까 이거는 시나리오만 알면 되는데 어쨌든 아침에 오버했던 것 같은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저기 증권주 이렇게 오면은 오를 거 오르고 내릴 거 내렸다. 그러니까 시장은 좀 차분하게 보는 거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나리오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시나리오 저런 시나리오 얘기가 되고 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초반에는 좀 약간 우리한테 좀 우리도 좋은 거 아니야? 뭐 나쁠 건 이런 거 없지. 나쁠 건 없으니까 뭐 이런 부분에 조금 오버해서 환호한 감이 있는데 잘 생각해 보면 338조 그럼 50%까지 되는 거 워낙에 변화무쌍한 또 트럼프 대통령이니까 그래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경계감과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조금 불거지고 뭐 비트코인의 하락, 미국 선물의 하락 뭐 이런 부분까지도 좀 영향을 받은 것 같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아무래도 반도체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본부장님 하이닉스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네네. 최태원 회장의 발언이 초반에 좀 화제가 됐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못 뭐라고 보셨어요? 하이닉스 영업이익이 1,000억 달러가 넘을 수 있다는 그러니까 손호들은 발언을 145조잖아. 그러니까 발언을 하면서 뭐 AI가 모든 걸 삼켰다. 뭐 이런 얘기였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언론에서 초반에는 1,000억 달러 될 수 있다라는 거에 굉장히 좀 주목을 많이 했는데 그거를 자세히 보니까 뭐 요런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1,000억 달러가 될 수가 있는데 그 플러스 1,000억이 될 수 있으면 마이너스 1,000억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변동성이 크다라는 얘기를 그것도 나도 봤어. 했더라고요. 보셨어요? 그것 다 봐야 되는데. 뭐저 위에 사람도 그렇게 빼는 겁니다. 근데 전문가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면 빠져나갈 구멍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 신이야 그런 얘기 하시면 자기 회장이고 나발이고 거기도 몰라. 다만 이렇게 받아들이면 맞지. 그 정도 얘기했으면 단기적으로는 1,000억 달러면 1,450억, 1,450조. 145조. 145조. 환율로 했어. 지금 환율로. 145조 정도를 단기적으로는 이상이라고 보는 게 맞지. 근데 아까 마이너스 됐다는 거는 잘못되면은 오버서플라이 하면은 몇 년 뒤에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전반적으로는 이제 자신감이나 긍정적인 얘기는 맞는데 자세하게 뜯어보면 1,000억 달러 반대로 손실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극심한 변동성이 있을 수도 있다. 뭐 그리고 AI 산업은 필연적으로 막대한 에너지, 전력을 필요로 하니까 그게 중요하지. 변압기 올라가니까. 데이터 센터, 발전소를 함께 짓는 새로운 솔루션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약간 좀 멘트를 자세하게 봐야 되는데 일부에서는 이제 1,000억 달러 가능하다라는 거를 너무 좀 그래서 얘기하는 게 변압기가 네.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아까 765kV 그 애널리스트가 그걸 쓴 것도 그분이 그거 중심으로 한
나온 거니까 읽어보세요. SK증권 잘 썼으니까. 그거 하고 아까 그분의 그 코멘트 있잖아요. 네. 그거 하면은 그런 얘기죠. 현대와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네. 실제 변압기를 만들고 지네들이 원전 다 하고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 지금 쇼티지 국면, 그러니까 반도체 쇼티지 국면이라고 하면 메모리에 그러면 이제 조금 있으면 전력의 쇼티지 국면이 더 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반도체가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전력이 반도체는 있는데 문제는 돌릴 수 있는 전기가 없다. 뭐 이게 가장 큰 문제니까 지금 그 개별 뉴스를 보면 최근에 미국 원전주들은 빠지는데 SMR 관련주들은 빠지잖아요. 빠지는데 우리나라 원전주들은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고. 맞아요. 근데 이제 그 미국의 주 단위로 이제 또 그 전력 계획들이 수립되는데 거기 원전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현대건설이 가서 원전 사업에 대해서 이제 또 한번 브리핑도 하고 있는데 분위기는 이제 일단은 뭐 우리나라 원전 사업 하는 회사들이 미국에서 어차피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것 같고 미국은 지금 전기가 되는 건 무조건 다 뭐든지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누가 중심적으로 할 거냐면 결국에는 빅테크들이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투자 자금들이 들어가는 것 중에 반도체만 사는 게 아니라 사실 전력 계획 때문에 더 많은 돈을 써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획을 뭐 안 하겠습니까? 다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분위기는 최태원 회장님도 그걸 안 거죠. 반도체 다음은 전기다. 그러면 전기를 내가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것도 해보겠다. 요즘에 뭐 SK 이터닉스 관련돼서 지금 뭐 친재생 에너지 기업들 다 통합하고 구조조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아마 이제 그거의 일환이 아닌가. 그래서 단순히 그분 나오셔가지고 천억 달러 얘기한다고 해서 반도체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사업가잖아요. 포석을 두고 다음에 투자를 받을 수 있는 뭔가에 대해 던지셨다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지 않을까. SK 하이닉스 아침에 그래서 그 동시효과 이럴 때는 막 100만 원도 넘게 나오다가 100만 넘었었어요? 동시효과 때. 동시효과 때? 호가가. 호가가 갑자기 막 난리가 났었죠. 98만 원 찍고 내려왔는데 뭐 지금 뭐 하이닉스는 뭐 주가가 빠진다고 보기엔 좀 어렵죠. 그치. 일단은 뭐 목표가가 156만 원까지 나왔으니까 사실은 이제 더 간다고 봐야 되는 것 같고요. 지금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오늘 뭐 전입니다. 뭐 이렇게 슈퍼사이클 온다 이렇게 나왔는데 말을 되게 잘 썼어요. 전입니다. 예. 앞 사람이 가보지 않은 길. 가보지 않은 길. 예.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예. 그래서 지금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전입니다비. 예. 전입니다. 예. 무슨 답 맞아. 아무도 밟아보지 않은 길. 그 리포트 뭐 D 증권사 그렇게 했죠. 예. 그렇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그 리포트를 보여드릴 수는 없고 그 실적만 요거 제가 워드한 거 잠깐 열어주시겠어요? 네. 본부장님 화면 좀 볼게요. 네. 오늘 제가 반도체 세션이 없어서 이거 말씀드릴게요. 이게 그 대신 증권에서 한 건데 아까 146만 원의 목표 주가 올해 이익이 174조. 내년 이익이 180조. 이건 무슨 얘기냐? 내년 거 모르겠다는 얘기야. 예측을 안 한 거야.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174조인데 노무라나 다른 쪽은 200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에서 10% 작은 건데 1분기 실적이 아마 35조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0조 초반에 30조 중반 되는 거고 참고로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40 넘어갑니다. 그래서 200조 되는 거니까. 35조인데 174조 얘기는 4분기나 3, 4분기부터는 가격 상승률이 없어집니다. 가격 상승률이 딱 멈추는 게 3분기, 4분기 정도예요. 이게 보수적으로 약간 작은 편이지. 그렇게 했을 때 EPS가 18만 원, 19만 원이에요. 자, 봅시다. 18만 원, 19만 원. 여러분 좋아하는 거. PR 얼마 준다고 자 맨날 얘기하잖아요. 얼마 줘요? 대한민국이 지금 10배 가고 있어. 얼마 줘야 돼? 얼마 주겠어요? 10배는 줘야죠. 10배 주면 얼마 줘요? 190만 원이네? 그죠. 근데 지금 목표 주가 왜 145만 원밖에 안 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본 척 하잖아요. 예, 이게 제가 지난주에 노무라 얘기할 때 245조 해놓고 왜 목표 주가가 고작 29만 원이냐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거 보시면, 해봅시다. 28년 포캐스트 안 했죠. 나 혼자 한 거야. 28년도에는 반도체 가격이 내려가서 푹 영업이익이 EPS가 반토막 난다. 라고 여기서 제가 가정해봤어. 그러면 이게 ROE가 작년에 31%, 44%, 재작년에, 올해 70%. 내년에 유지만 되는데도 ROE는 떨어져요. 더 올라가야지 ROE가 올라가지. 그치. 내후년도에 확 떨어지면은 ROE가 16%푹 떨어져. 그럼 우리가 서스테이너블 ROE라면은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그쵸. 사실은 이론적으로 한 10년치 해야 돼. 근데 무슨 포켓 10년치 합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5년치만 하자고. 24년 5년하고 6, 7 언젠가 넘어간다. 그럼 합하면 30, 40, 72, 43, 16대잖아요. 합하면 평균이 41% 나와요.
41% 가지고 이거를 PBR을 얼마나 할 거냐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뭐 복잡한 것 같지만은 PBR은 ROE 나누기 COE, 코스트 오브 에퀴티입니다. 코스트 오브 에퀴티는 우리한테 돈을 맡기는 사람이 요구하는 수익률, ROE는 우리가 버는 돈. TG라는 건 터미널 그로스, 이 회사가 영원히 얼마 성장할 것이냐. 이거는 제로에서 2%. 이렇게 하면은 대충 4.2배가 나와요. 평균이 이게 ROE가 41%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나오면은 145만 원이 계산돼. 그럼 무슨 얘기냐? 이 애널리스트가 예측한 거 27년, 28년 예측을 제대로 안 해서 더 올라가면은 더 올라가는 게 맞고. 그렇죠. 예, 더 올라가는 아직 170, 180만 원. 그걸 모르고 제가 대충 겐터로 만약에 이게 내려간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런 쪽으로는 당분간은 140만 원 정도를 타겟업한 목표 주가를 내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내세울 수 있는 거지. 근데 중간에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오니까 한꺼번에 140만 원 못 가고 천천히 갔다가 빠졌다가 이렇게 간다, 이렇게 하면 된다. 삼성전자 이렇게 하면은 아까 노무라에서 얘기한 30만 원, 29만 원 목표 주가가 타당성이 있는 거지요. 천천히 가니까 곱하기 0.8 하면 24만 원. 이거는 120만 원. 이렇게 보고 하자. 끝. 항상 그거에 0.8을 좀 곱해서 그래서 아까 된다. 노무라가 얘기한 얼마? 8천이라고 8천. 했어요? 그거 상반기. 간단히 코멘트 드리면 걔네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29만 하고 150 몇만 했잖아요. 150만. 그 목표 주가 간다고 가정하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고 나머지 것들 시가총액 60 몇 프로 되는 거 그거는 20% 올라간다고. 주가가 하면은 7,700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결론은 뭐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목표 주가 지네들이 내세웠으니까 그걸 믿어주고 그치, 나머지 거는 20 몇 프로 나머지 게 전부 다 모든 섹터의 모든 종목이 20 몇 퍼센트 주가가 올라간다 가정하면은 8천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만만치 않지. 상반기 바로 때리는 거. 예, 이렇게. 그래도 이제 상반기라고 써야지 누가 봐주죠.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 한 거야. 예. 외국인은 그렇게 해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했어. 예. 그렇게 해야지 좀 자기 봐주는 리포트를. 것도 그럼, 중요한 거죠. 세일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군요. 여기에 좀 더해서 미국 시장이 지난 주말에 이제 괜찮았어요. 뭐 관세 이슈 나오고 뭐 빅테크 좀 오른 종목도 있었고 근데 이제 마이크론이 HBM 수요 10년간 쇼티지일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해서 뭐 이런 것도 우리 약간 기대를 좀 하고 있었거든요. 보자 요거는 영향이 없는 거예요? 마이크를 뭐라 그랬다고요? 10년간 HBM 10년간 쇼티지일 것이다. 뭐 그냥 뼈다귀 얘기예요. 50년 하지. 모르겠어요. 그런 코멘트 한다고 들어보지도 못해. 그런 것들은 알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MLCC 얘기도 좀 해보고 싶은데요. 메모리 가격이 오른다. 메모리 수요가 엄청나다. 어디서 들어본 듯한 이 지금 스토리가 MLCC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지난주에도 계속 알겠지. 얘기를 좀 했었는데 삼성전기 오늘 뭐 사마콘덴서 굉장히 좀 또 견조하게 올라갔습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한 말씀씩 들어볼게요. 이사님, 네. 대표님부터 말씀. 예. 대표님부터? 일단은 뭐 무라타가 시동을 건 거죠. 네, 가격 상승 시키겠다. 올리겠다. 원래 이제 이게 시장 스팟 가격은 계속 올라오고 있었고, 네. 일단은 이제 공급 가격을 이제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그 올리겠다라고 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럼 삼성전기가 2등이잖아요. 결국에 그죠? 무라타랑 같이 둘이 합쳐서 거의 90% 가까이 갖고 있는데. 그러면 삼성전기가 다시 한번 그 이슈를 받아서 올린 거고. 근데 네. 오늘 보면 외국인 기관들이 팔았어요. 예, 일부 차익 실현은 좀 나왔고. 이걸 따라간 게 이제 그 아주 미미하지만 이 신재생 쪽에 많이 좀 치우쳐져 있어서 한동안 주목 못 받았던 사막 콘덴서가 요즘 작은 종목이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관련주인 아모텍 같은 회사들이 이제 한 25%씩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MLCC 묻어 있는 종목들 다 올라왔다. 네, 그래서 오늘 아마 단기 피크는 나온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조정 국면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가격이 올라가서 더 지속적으로 올라간다. 반도체처럼 만약에 네. 그런 얘기 나오면 또 올라가겠죠. 그럼 오히려 거꾸로 지금 저는 이거보다 MLCC는 많이 올랐으니까 오늘 같은 날 따라붙으면 물릴 가능성 90% 그죠? 아 그래요?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직감사? 메모리 쇼티지 뭐 가격 오르는 이 라인이랑 스토리가 비슷하면은 제2의 메모리 반도체로 기대해 볼 만한 건 아니에요? 그 일단 근데 삼성전기 같은 경우 이미 많이 반영을 했죠. 아. 예. 나머지 종목들은 이제 근데 그걸 이제 늦게 반영했다고 더 갈 거냐? 삼성전기가 쉬면 같이 쉬겠죠. 예. 그게 항상 대장주 따라가는 건데 이거보다는 오히려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수페타시스 같은 종목들이 오히려 최근에 많이 빠졌잖아요. 안 올라갔지. 헤매갔지. 근데 오늘의 반등은 의미가 있는 반등이다.
예, 조금 의미 있다라고 보는데 거래량도 좀 터졌고 이게 밸류가 비싸서 판 거잖아요. 맞아. 근데 밸류가 지금 다시 싸졌어요. 예. 그러면 리바운딩을 하면 오히려 기판주들이 오히려 지금은 조금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MLCC만 올라갈까요? 단가가? 기판들도 단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가격이 오를 거다. 예. 뭐 한동안 뭐 은 가격, 뭐 구리 가격 올라서 기판 가격도 그 반영을 시켜야 된다. 당연히 반영시키겠죠. 쇼티지인데. 예. 그래서 최근에 두산 우리 본부장님 좋아하시는 두산. 주 두산 예 날아가고 있죠. 예, 여기도 결국엔 동박적층판이라고 CCL 때문에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한동안 계속 옆으로 이렇게 기다가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1분기 실적 이거 반영시켜서 올리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붙었다. 네. 예, 그러면 오히려 지금 역발상으로 MLCC만 뭐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그런 게 있어요. 남들이 갖고 있는 거 안 갖고 있으면 내가 소외당하는 것 같고, 그치. 소모죠. 예, 소외당할 용기가 필요하다. 근데 그 헤어질 용기야. 이거 네. 헤어질. 소외당할 용기. 미움받을 용기. 이게 뭐냐면 꼭 내가 지금 남들이 다 먹은 종목 따라가서 네. 예, 수익을 같이 내야 된다 이런 마음보다는 뭐 수익이 어디서든 낼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렇죠.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니고서야. 대표님 말씀하신 그 삼성전기랑 이수페타 말씀하셨는데 예. 그 두 가지에 또 공통점이 있다면 제 생각에는 그 최근에 블랙록이 예. 하이닉스 5% 예. 지분 공시 냈는데 이 두 종목도 5% 갖고 보유 있죠. 네 얘기가 네. 있더라고요. 뭐 요것도 좀 영향이 있는 다 건가 영향이 싶기도 있죠. 하고 그래요. 그렇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돈 많은 쪽에서는 돈 되는 쪽을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예. 이수는 원래 블랙락이 원래 갖고 있었고요. 예. 그 제가 뭐라지? 삼성전기. 삼성전기는 몰랐는데 그 신고했어요? 네, 삼성전기 5% 이상 보유 언제 사실이 신고했어요? 공시됐다. 저 요거 최근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 그래요? 한번 찾아볼까요? 아 20일 날. 네, 아 공시했구나. 맞아요. 아 그러면 리포트 말고 이게 들어왔구나. 아 그러면 봐주세요. 그러면 약간 고민되네. 이게 안 들어왔으면은 네. 아까 지금 말한 것처럼 전적으로 동의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삼성전기가 이제 올랐잖아요. 맞아요. 그 이제 오늘 리포트는 한 40몇만 원 리포트. 네. 그 이제 제가 보여드릴 수 없지만 그 저기 뭐 한 그 쓰면은 뭐 잡아간다고 그 증권사에서 뭐 딱 권고를 해가지고. 근데 내가 보면서 말씀드릴게. 이 증권사 리포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오늘 올라서 30배 정도 됐어요. 삼성전기가 올해 기준으로. 그러니까 결코 안 싸다고. 왜냐하면 이스페타시스하고 역전이 됐거든. 이스페타시스가 30배 이하까지 내려갔어요. 오늘 올라와서 여전히 30배 비슷하니까 이수하고 삼성전기가 비등비등해요. 밸류에이션은. 비슷했습니다. 그 밸류에이션 비슷한데 탄력은 마진이나 그로스로 하면 이수가 훨씬 높거든. 근데 이수는 이제 아까 말한 이수는 저기 구글, 브로드컴 관련되는 거고 얘네는 이제 삼성전자도 있고 저기 테슬라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삼성전기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PER이 30배인데 성장률이 40배 넘어가니까 30배 줄 수 있지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문제는 같은 쪽에서 뭐 이비덴이나 유니마이크론 뭐 나냐 이런 데 있잖아요. 걔네들보다 우리가 높아. 네. 높아지니까 이제 싸지는 않은 겁니다. 그리고 아까 잘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페타시스는 조정을 좀 받았거든. 그래서 30배 이하로 내려간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둥바둥해서 물량이 터지면은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물론 브로드컴이랑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까리까리한데 제가 근데 아까 뭐 블랙락이 샀다 그러니까 블랙락이 왜 샀을까? 그건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일단은 저는 아까 안 따라간다 그랬는데 안 따라가는 건 여전히 맞고요. 더 새롭게 사거나 언제 팔 거라는 건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이렇게 봅니다. 외국인의 지분이 이게 얼마야? 비중이 39.35니까 꽤 올라왔거든요. 아까 그 포함해서 외국인 지분의 흐름까지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래도 여전히 밸류에이션 와이즈 보면 지금 애널리스트가 내년 거 포캐스트대로 안 했을 것이고 올라가니까 그거 업사이드 하면 45, 6만 원 정도면 1차적으로 목이 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먼저 갖고 저도 이스페타시스의 저점 매수 쪽에 조금 더 무게 중심을 갖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두산도 괜찮죠. 두산 가면은 못 가면 아까 어저께 얘기한 파미셀이 두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미셀이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같이 가는 것이.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지금 공시하고 나서 올라갔다가 오늘 또 쉬잖아요. 주가 쉴 때가 뭐 있지. 블랙락이 뭐 샀다고 해서 뭐 무조건 계속 고공행진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러니까 옆으로 좀 쉬어가는 국면.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기를 살 거면 MSC를 보고 살 거면 삼성전기를 사는 게 맞는데 지금 뭐 이 정도 가격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이 정도 가격에 내가 따라붙어서 갈 거냐라기보다는 뭐 한 32만 원대까지는 2만 원대까지는 밀릴 수 있죠.
아니면 뭐 30만 3만 원에 밀릴 수도 있는데 적어도 한 5일선이나 10일선 조정은 한번 나올 거라고 보고 좀 기다려보자. 급하진 않지. 지금. 급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살 게 다 줍니다. 예,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러면 팔아야 되냐? 여기 지지 받고 또 가겠죠. 여기 모릅니다 아무도. 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꼭 그 다음날 더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많으면 줄여서 짠 거 오르게 살 수 있겠지.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뭐, 그렇습니다. 예. 뭐 적으면.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사막 콘덴서는 오늘 상한가 같네요. 이게 이제 이건 관련해서 올라온 거니까. 근데 여기가 이제 노출 비중이 사실 이제 데이터 센터 쪽으로는 거의 없어요. MLCC가 이쪽이 약했던 이유가 신재생 쪽에 많이 들어가지고 많이 약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전환된다는 얘기 나오면 또 달라지겠죠. 이게 올라오면 또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찾아가서 또 이제 뭐 좀 분석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블랙록이다 아니다 이제 좀 제가 찾아봤는데 블랙록 계열, 블랙록 펀드 어드바이저의 5% 추가 보유 공시가 뭐 하이닉스, 삼성전기 이렇게 나왔다라는 걸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확인 말씀드리겠고, 자 시장 얘기 좀 이어가 볼게요. 잠깐만 광고 좀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라코스테 맨투맨 티를 입고 있는데요. 요거 블랙 제가 입고 있거든요. 맨투맨 최초 5만 원대 구성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요거 셔츠를 입고 왔는데 입어야 돼가지고 받쳐 입었는데 나쁘지 않지 않아요? 잘 괜찮죠. 오늘, 잘 어울리시. 괜찮아요? 이거 나올 줄 알고. 나올 줄 알았어요. 알았어. 맞아요. 그러니까 노란색하고 검정색이 보색인가? 요거 흰색. 흰색? 노란색 화이트. 같이 보이는데. 진짜? 약간 여름. 내가 잘 어울립니다. 예. 화이트 셔츠에 네. 네. 요거 맨투맨을 이렇게 맞춰 입어도 다른 뭐 네. 괜찮은 것 같고요. 광고 잘하시면 저런 거 하나 줄 수도 있어. 광고 아니 저거 멘트 잘해야 돼. 아침에 새벽에 하신 건 아닌가 저거 그죠? 요거 새벽에도 계속해서 이제 네, 진행자분들께서 새벽에도, 아마 예, 입으셨을 예. 거예요. 우리는 안 줘. 네, 더워지면은 요거 안에 거 벗고 이제 맨투맨만 입어도 가볍고 산뜻하게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입으면 안 팔립니다. 네, 맞아. 아이, 그렇지. 예. 입어주셔도 좋았을 텐데. 네, 아니 많이 팔렸을 것 멋지시네요. 같은데요? 예. 자, 시그니처 클래식 크루넥 스웨트셔츠, 그러니까 맨투맨 셔츠고요. 네이비 블랙 멜란지 크림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사이즈는 스몰, 미디움, 라지, 엑스라지 남녀 공용입니다. 저는 지금 블랙으로 미디움 사이즈로 입고 있습니다. 약간 넉넉하게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요즘은 좀 타이트한 것보다 넉넉하게 입으니까 감안해서 그런데 정 사이즈로 구매를 또 권장드린다는 점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색깔 나오네요. 화이트도 참 예쁠 것 같아요. 봄에 또 산뜻하게. 네. 그게 멜란지 크림 예 그거죠. 예. 멜란지? 멜란지 멜란지 맞아요. 크림, 예, 맞아요. 멜란지. 멜란지 크림. 살짝 아이보리 느낌 네. 도는 거. 오. 대표님이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상품에 관심을 그냥 보여주시니까 진짜 아, 새벽에 봐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자, 요거까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삼성 11세대 테라급 최초 노트북 59만 원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무선 마우스 증정해 드리고 A급 리퍼 제품입니다. 15개월 무상 보증인데 11세대 최초의 테라급입니다. 59만 8천 원대인데 요게 이제 최초 59만 원대 구성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열어 보여드리면 요거 색상이 정확하게 색상 이름은 모르겠지만 약간 그레이처럼 보이죠? 그레이. 예. 그죠? 실증 안 나는 딱 그런 네. 그냥 쥐색 비슷한 것도 쥐색 맞아 그레이. 맞습니다. 네. 살짝 밝은 약간 어두운 중간 톤의 자 사이즈 넉넉한 모니터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무선 마우스까지 증정을 드리는 59만 8천 원. 요즘에 그 반도체 얘기를 우리가 계속 하는데 노트북도 네. 뭐 컴퓨터 다 좀 비싸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59만 8천 원대 구성이면 상당히 좀 합리적인 가격으로 나와 있고 15개월 무상 보증까지 해드린다고 하니까 노트북 바꿀 계획 있으신 분들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막 엄청 가볍진 않은데 제가 무거운 거 못 들지만 또 못 들 정도 아니에요. 이렇게 한 손으로도 들 정도니까 집에 놓고 써야 되는. 그러니까요. 요 정도 가지고 다니셔도 또 무리는 없는 삼성 노트북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케이.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시장 얘기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몇 가지 궁금했던 거를 이렇게 드렸는데 포인트 코멘트 좀 들어볼까요? 대표님 또 예. 오늘 시장에서 좀 보셨던 특징적인 좀 뭐가 있었어요?
오늘 특징주 보면은 LG전자가 좀 강했죠. 오, LG 그룹도 좀 좋은 거 있더라고요. LG전자랑 오늘 네. 이제 뭐 현대차도 나쁘지 않았는데 네. 두 회사가 공통적으로 관세 이슈에 예민한 사업을 하고 있죠. 가전이랑 자동차. 근데 또 둘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게 요즘에 로봇에 대한 기대감인데 로봇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 중이면서 지금 또 한번 이 관세 이슈 가전제품도 사실은 뭐 또 관세 이슈가 있는 거니까 그것까지 같이 묶이면서 좀 오늘 강한 모습 보여줬고요. 삼성전기 아까 말씀드렸고 삼성생명도 오늘 좀 많이 올라갔죠. 예, 아까 뭐 이거는 삼성전자 주가가 보유 지분이 있으니까 이걸 팔아야 됩니다. 일부 보유 지분이 이제 커진 거죠, 금액이. 그래서 일부 팔아야 되는 것들. 그다음에 삼성생명이 자사주 한 10%대 갖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어차피 소각 기대감이 있는 거고. 삼양식품이 오랜만에 불닭볶음면이 오랜만에 올랐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예, 뭐 관세 수혜라고 하는데 저는 관세 그건 약간 핑계인 것 같고 뭐 미국 애들이 얼마나 먹는다고 그죠? 오히려 이제 빠질 만큼 빠져서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됐다. 고점 대비 거의 160만 원 넘어갔다가 100만 원 초반까지 빠졌었으니까 20% 거의 한 30% 넘게 조정이 나왔죠. 예, 그래서 지금 돌릴 자리에서 좀 돌린 것 같고. 제가 어제 삼양식품 관계자랑 술을 먹었는데. 아, 그래요? 예, 거기 다니시는 분이랑 그냥. 어. 이렇게 우리 회사는 안 빠질까 그래서 제가 올라가겠죠 그랬는데 올라가네요. 예. 어제 그렇습니다. 뭐 예. 대표님이 만난 뭐 그런 영향인가? 예. 그건 아니겠지만. 아니죠. 예, 어쨌든. 전혀 아닙니다. 네. 저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 보로노이가 유의미한 임상 결과 뭐 폐암 관련된 신약 결과가 나왔다 하면서 오늘 제일 강한 흐름 보여줬고 네. 오름 테라퓨틱이라고 DAC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회사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팬덤이 어마어마한데 이 바이오 종목은 팬덤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렇더라고요. 네, DAC가 ADC를 대체할 수 있다. 이게 바부몬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바이오 붐은 언젠가 온다. 막 이런 믿음, 뭔가 팬덤 이런 것도 좀 그렇죠. 있는 것 같긴 해요. 예. 바이오 쪽은. 바이오주들은 오름 테라퓨틱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또 집중하시고 보로노이파가 또 있고 알테오젠도 있고요. 셀트리온도 강성주들이 있으시고 대부분 다 그렇게 있죠. 그러니까 DAC라고 해서 이게 단백질 분해제라고 해서 이제 아예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ADC라는 거는 항체에다가 우리 그 독극물을 실어가지고 붙여가지고 항체 쪽에 딱 붙어가지고 병균에 붙어서 독극물을 터트리는 거거든요. 유도탄 같은. 근데 쉽게 DAC는 비유해 주시는 거죠? 알아듣기 쉽게. 쉽게. 오. 근데 DAC는 뭐냐면 그 항체 자체가 단백질을 아예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애를 갖다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항체에다가 단백질을 분해할 수 있는 그 성분이 있는 애를 갖다 붙여서 그러니까 결국에 단백질을 왜 분해하냐? 이 나쁜 세포들도 단백질로 돼 있죠. 특정 단백질을 만나면 그냥 아예 그냥 분해해 버리는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거라고 합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 너무 자세히 들어가면 예. 정말 어려울 것 같으니까 자세히 들어가면 여기까지. 질문 한 번 더 하면 이제 모르죠. 그래서 DAC라는 게 있다.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네. 로키드 헬스케어가 여기는 이제 재생의학 관련된 쪽인데 한동안 이름 잘 져가지고 계속 올라가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 했던 데인데. 로켓 들어가서. 예. 네. 근데 지금은 좀 쉬다가 갑자기 오늘 급등했는데 이게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이 제한군인 병원에 공급을 시작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그 미국에 들어간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뭐 여기는 뭐 지금 당뇨 관련돼서 뭐 발 절단해야 되고 이런 분들이 쓸 수 있는 그런 대체품 이런 것들을 좀 만드는 회사라고 하는데 뭐 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바이오가 좀 많이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오늘 바이오 종목들이 이거 말고도 뭐 한올바이오파마도 되게 많이 좋았고, 왔어. 그다음에 전통적으로 우리 잘 알고 있는 이 종목 중에 제가 바이오만 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놓은 그룹이 있는데 리가켄 바이오도 오늘 많이 올랐죠. 한올바이오도 한 11% 정도 올랐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오름 테라피틱 말고도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회사들도 오늘 한 9% 정도 상승을 하면서 에이프릴 바이오는 최근에 말이 많았잖아요, 그죠? 여기 임원들이 팔아가지고. 그러다가 그 다음 날 또 임원들이 급등하고. 잘 될지 모르고 팔아가지고. 근데 바이오는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감사하고요. 오늘부터로 알고 있는데 월드 ADC 컨퍼런스가 있어요. ADC 컨퍼런스. 그 런던에서 하는 거 2월 23일부터 26일까지 이거 보여주면 좋은데. 네. 그래서 그 컨퍼런스에서 관련되는 ADC 관련되는 거 리가캠
리가캠이죠. 대표적인 거잖아요. AB바이오도 그렇고 대표적인 거 그런 주식이 어차피 포지티브하게 반응을 이번 주에 하려고 준비되어 있는 상태이기도 했어요. 그런 것도 있고 위에 거는 사실 우리나라 관련된 게 어떤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FDA가 임상 절차를 간소화하는 걸 또 발표한 게 있어요. 그 다른 아니고 면역질환, 염증질환 그 관련되는 것들에서 지난주부터 사실은 미국이 금리 인하할 수 있는 분위기가 가면은 인플레가 관세를 줄여서 그러면 괜찮죠. 예. 연준 의장 그렇게 연준 보는 의장 거지. 또 청문회도 있을 거고. 그렇지. 그러면 거기서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 커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만약 그리고 코스닥을 많이 활성화한다면 이런 것도 있어야 돼요. 3월 달부터 코스닥 액티브 ETF가 출시된다는데 네. 파이오 당연히 많이 들어갈 수밖에 들어가겠죠. 없지. 들어가겠죠. 수급 쪽에 좀 지나가시면 나쁘지는 않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혹시 커질지 모른다. 뭐 액티브 ETF 네네네. 코스닥 쪽으로 뭐 이런 부분들 기대감 알겠습니다. LG전자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LG전자가 이렇게 한 번씩 요즘에 좀 급등을 하는데 그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이제 로봇 관련된 얘기잖아요. 그죠. LG전자 또 LG그룹주 요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사실 이렇게 뛸 때마다 이번엔 진짜야? 지속성이 이제 좀 얼만큼 있는 거야? 물론 올해 오르긴 올랐어요. 오르긴 올랐는데도 좀 그런 부분이 오늘은 다른 것 때문에 오르지 않았나? LG전자? LG전자 그 뭐 외국 관세 관련 아니 뭐 외국계 있어요?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나온 걸 내가 얼핏 본 것 같은데. 오. 그리고 그거는 LG전자 인도 법인에 대해서 밸류를 쳤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자세히 못 봤는데 맞을 겁니다. LG전자 골마삭스인지 글로벌 사우스 성장 가속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하여튼 그런 전반적인 거를 리레이팅 스토리 붙여서 LG전 목표 주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얼마 가셨어요? 한 14만 원 갔나요? 2030년까지 매출 2배다. 2배. 네, 이렇게 하면서 팟캐스트로. 이제 요 이슈도 있고 이제 네. 이제 보면 LG전자가 이제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차트 이게 볼게요. 예, 되게 제가 이제 다른 방송에서 이런 날 대형주가 수급이 좀 비어 있는데 지금 LG전자가 지금 밸류에이션 되게 낮거든요. 아직. 맞죠. 예, PBR 이제 1배 조금 넘을 거예요. 근데 이제 보면 이렇게 거래를 터트리면서 장대 양봉을 만들면 예. 그 다음 날 조정이 나오겠죠. 이게 굉장히 되게 전형적인 모습인데 조정 나오고 다시 올리는. 근데 다시 거래를 또 실으면서 올리잖아요. 이게 이런 날은 쫓아가는 게 아니라 이런 날 내가 일찍 못 샀으면 이런 날 사셔야 된다. 그렇지. 미친 척하고 한번 따라가야 되는 거죠. 조금. 좀 빠지는 날, 급등했다가 네, 빠지는 그렇죠. 날. 아. 왜냐면 이게 그냥 바보들이 산 게 아니라 뭔가 의미 있는 거래라는 거죠. 특히 이제 시총이 큰 종목일수록 더 그렇죠. 보통 최근에 보면 대형주들이 이렇게 거래를 한번 확 실어주면 그 다음부터 추세가 잘 나옵니다. 현대차도 최근에 그렇게 해서 올라간 거고. 그리고 지금 여기는 또 LG전자는 중간중간에 신호를 계속 줬어요. 예, 무슨 모호스보호처럼 신호를 계속 줬습니다. 이렇게. 예. 모스부. 예, 줬는데 일단은 여기 눈치채신 분들은 잘 사셔서 수익을 냈을 거고 늦게라도 눈치채신 분들은 요때 들어갔어야죠. 예, 일단은 제가 이걸 LG전자가 좋다 이걸 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대형주들이 이렇게 한 번씩 소외됐던 대형주들이 거래를 실을 때 그때를 보시면 항상 좋은 결과가 있더라. 예, 뭐 최근에 보면 이마트 같은 회사들도 그렇죠. 예, 그랬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꼭 LG전자뿐만 아니라 요거를 약간 차트상 거래량 그렇습니다. 실리면서 급등하는데 예, 다음 예. 날 좀 조정 준다. 그러면 예. 조금 따라가 보는 것도 뭐 저는 전략일 수도 있다. 저기 로봇의 밸류가 없다는 게 아니고 좀 다르기 때문에 아까 제가 고만삭스 리포트를 나왔다는 거 봤는데 그 논리나 정확하게 못 봤어요. 근데 목표 주가는 이전보다 엄청 높은 건 아닌데 보다 10몇 프로 높다고 합니다. 그 이익 전망은 모르는 인도 법인에 대한 거거든요. 제가 사실은 LG전자에서 그렇게 포지티브하진 않았어요. 10만 원 초반이면 대충 온 거 아니냐는데 오늘 올라가서 그 리포트 한번 보고 싶은데 그 가장 큰 거는 인도 법인인데 인도 법인의 밸류 자체가 인도에 상장돼 있는 인도 다른 경쟁사 있잖아요. 그 밸류보다 굉장히 높게 밸류를 쳐준 걸로 내가 기억을 해서 그 쫓아가다나 싶었는데 리포트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 그게 인도 법인 자체에 대한 밸류가 진짜 타당하다면은 목표 주가를 더 올릴 수도 있겠죠. 이거 그렇지 잠깐 않으면은 볼까요? 제 화면 잠깐 보여주세요. 있어요? 네. 자, 골드만삭스가 인도 LG전자 매수 의견이고요. 목표 주가를 13% 올렸다. 요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자세히 볼까요?
요게 근데 이제 LG전자 인도법인에 대해서 나온 그렇죠. 네, 목표 주가 맞죠? 약 27,700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20일 종가 대비해서 약 13% 높은 수준이고요. 궁금해하셨던 부분, 그거 안 나왔을 것 같은데. 네, EPS 연평균 성장률은 22%에 달할 것으로 예측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까지네요. 그러니까 인도 법인에 대한 밸류가 정확히 얼마 쳐주고 그러게요. 우리가 갖고 있는 밸류 어떤지 이거를 딱 클리어하게 못 봐서 모르겠는데 저는 그걸 보수 봤을 때 10만 원 초반이면 대충 다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말이 그 로스가 만약에 엄청나다면 제가 틀렸을 수 있죠. 예, 그거 한번 보셔야 됩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이게 글로벌 사우스 쪽으로 매출을 2배 올리겠다라는 거는 그쪽은 이제 결국에는 이제 신흥국들이잖아요. 더 개발도상국이라고 해야 되나? 예, 좀 이제 저개발 국가들 위주로 좀 많이 팔겠다라는 건데 그 부분이 이제 그러면 매출을 2배 올린다라는 거는 뭐 나쁠 건 없는 거죠. 그동안 이제 고급화 전략으로 가던 거 말고 인도 법인에서는 오히려 이제 중저가 전략을 취해서 수익을 내겠다. 근데 지금 보면 외국인 기관들이 한 나흘 동안 열심히 사고 있어요. 예, 수급이 좋아요. 네, 수급이 좋다라는 건 이거는 갖고 계신 분들은 더 끌고 가셔도 괜찮다. 그러겠네. 저는 뭐 지금은 LG전자도 로봇 이슈뿐만 아니라 지금 뭐 일단 이 가전까지 실적 붙어주면 저는 한 15만 원 이상도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이네. 됐어요. 목표 주가를 그리고- 가장 높은 게 16만 원이니까. 그리고 수급도 많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PBR도 워낙 좀 싸고 뭐 PER도 낮고 예, 부담 없는 대형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하면서 이제 좋았던 거 얘기 이제 좀 했으니까 오늘 좀 안 좋았던 거, 조정을 좀 받았던 거 이런 부분들 위주로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일단 초반에 얘기했던 증권, 보험 이런 것들이 오늘 조정을 좀 받은 상위 그 하락률 상위 랭크가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은행주도 좀 빠졌고 뭐 이런 부분들 통신 장비 같은 것들도 좀 잘 간 것들도 있지만 네 하락률 솔리드 뭐 이런 것들도 RF HIC 이런 것들도 7% 6%뭐 요 정도 좀 조정을 받았고요. 해운주들도 좀 조정을 오늘 받은 상황이고요. 이렇게 좀 보이네요. 게임, 엔터 요쪽도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뭐 게임 쪽 특히나 펄어비스 뭐 이런 것들. 자, 좀 조정받은 오늘 하락했던 종목들 중에 일단 상법 개정 이슈로 인해서 끝간데 없이 오르던 뭐 증권, 보험도 뒤늦게 순환매로 좀 오르긴 했었는데 요거 오늘 떨어진 거에 대해서는 조금 얘기를 추가로 해주신다면요, 본부장님. 증권주 많이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나 보죠. 당연히. 예, 그래서 빠진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의사의 이슈가 된 거 아니고 많이 이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조정을 받고 뭐 내일 더 빠지고 내일 얼마나 더 빠질지 여부가 단기적인 이슈가 될 수 있네요. 왜냐하면 보시면 이게 삼성증권인데 네. 보시면 이격이 이렇게 벌어졌잖아요. 19일에 확 올라가고 23일, 20일 날 확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조정을 받은 건데 이 거래량도 실리고 근데 사실은 이제 애널리스트의 이익 전망이나 이런 것들이 나빠지가 않아요. 그래서 목표 주가도 봤을 때. 근데 문제는 주가가 미리 많이 올라서 목표 주가 13만 원 정도니까 평균은 11만 원이지만 최근 나오고 13만 원 정도니까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갔을 때 이익 실현을 하고 싶은 마음이 딱 10만 원이 있었을 수 있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대장주인 키움이나 미래에셋이 근본적으로 빠진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특별한 뉴스가 있었나요? 증권 외에? 제가 봤을 때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은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일단 기간 조정 좀 들어갈 것 같습니다. 많이 오른 만큼. 네, 옆으로 좀 붙여줘야죠. 그래서 이평선을 좀 맞춰줄 필요가 있으니까 옆으로 궤도를 좀 거쳐야겠다. 그게 이격을 좀 좁히면서 약간 옆으로 흐르는 형태의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왜냐하면 이익 추정치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뭐 조정이 나오더라도 크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이제 기간 조정으로 좀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제 기다리실 분들은 기다리고 아닌 분들은 정리하시는 게 맞겠죠. 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라는 예, 좀 이렇게 의견이네요. 단기간에 많이 올랐죠. 그다음에 최근에 뭐 23일, 14일, 뭐 19일 이럴 때 이제 연휴 후에 특히 이제 갭을 올렸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이거는 좀 메꾸든지 아니면 좀 옆으로 쉬든지 시간이 좀 필요할 걸로 좀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덩달아 올라갔던 화재주들도 많이 빠졌죠. 손보사들, 생보사들도 많이 조정이 근데 나왔는데 생명보험 중에서 예.
미래에셋 생명은 상한가 같네요. 이건 아마 다른 이슈로 다른 간 이슈가 있는 거예요? 걸로 예, 보입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는 근데 이제 너무 안 올랐죠. 그리고 또 최근에 늦게 주목을 받았다. 아, 이게 왜냐면 하나생명 같은 경우는 먼저 주목을 받았는데 자사주가 많거든요. 이 하나생명은 그래도 나름 이유가 돼요. 자사주가 꽤 있습니다. 근데 하나손해보험은 자사주도 없는데 예, 그냥 보험주 간다고 같이 올라갔죠. 예, 이게 약간 덩달이냐 진짜 백이냐 이런 것도 좀 사실 보실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한번 단기 급등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 나오는 거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예, 지금 보시면 이거 얘네들이 또 거짓말 할 거냐 아니냐 이거잖아요. 지금 신작. 붉은 사막 그 상장할 때부터 얘기했던 붉은 사막이 드디어 나온다라고 지금 공언을 했는데 이게 상장할 때가 언제냐면 2017년이잖아요. 그죠? 예, 이때부터 붉은 사막 얘기를 했습니다. 몇 년째예요? 거의 이제 뭐 거의 9년. 지금 예 9년째인데 10년? 예 네. 요번 올해 안 나오면 아마 주가가 날아오르 가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그걸 뭐 아니면 도니까 잘 기다려 보시고 예. 참고하셔야 됩니다. 근데 올해 맞을 수도 있죠. 그 회사에서 강하게 근데 작년인가도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는데 신뢰를 어떻게 할지. 예, 그렇죠. 그 부분은 투자자들이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게임주는 최근에 이제 펄어비스 말고 오히려 넷마블 같은 종목들이 조금 좀 그냥 예 다시 조금 고개를 좀 드는 것 같아요. 여기도 의미 있는 거래는 한번 터졌습니다. 근데 장대 양봉이 아니어서 약간 좀 예, 그렇긴 한데 예, 그래서 실적으로 돌릴 거면 아마 넷마블 같은 종목들이 좀 돌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뭐 코멘트 있으실까요?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예, 그쪽 뭐 알겠습니다. 뭐 화장품 코스메 카쿠리 아까 얘기했으니까 그 정도는 관세 때문에 그런 그리고 거고. LNC 바이오가 오늘 많이 빠졌어요. LNC. 예, 왜 이렇게 많이 빠졌냐? 너무 많이 올랐다 단기. 예, 여기가 지금 파마리서치랑 비교하면 너무 비쌉니다. 파마하고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경쟁 그거 해내면 맞나? 예, 그런데 이게 여기는 이제 뭐 2, 300억 규모인데 그렇지. 예. 예, 파마랑 비교를 한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데 예전에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한미반도체랑 하나비전, 하나세미텍 비교했던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체급 안 맞는 애들끼리 비교하는. 예, 그래서 근데 항상 이제 주식시장은 새로운 걸 좋아하니까 그런 건데 파마리서치는 오히려 지금 바닥을 잘 잡고 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17% 이상 하락한 LNC 바이오에 대한 얘기까지 했고요. 시장 코멘트 이제 조금 크게 한 말씀씩 듣고 오늘 클로징벨 라이브는 여기서 서서히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관세 이슈는 일단은 이렇게 소화를 하면서 물론 전강 후약이지만 그래도 코스피 뭐 견조하게 하락은 아닙니다. 0.65% 상승하면서 5,846선에서 마무리가 됐고 코스닥도 뭐 보합 정도로 마무리가 된 요 상황. 불확실한 것들은 좀 있는데 우리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또 여전히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있는 것 같고 본부장님 네네. 시장 전략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원래 이거 관세 그거 없으면 엔비디아 실적. 우리 목요일 아침 네. 그 전날은 세일즈포스가 사실은 뭐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위험한 지경에 왔거든요. 더 빠지면 이제 큰일 나는데 넘버보다도 어떤 코멘트를 하는가 이 에이전트 AI 시대에 있어서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분위기 좀 너무 조지지 말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이게 튀어나오는 바람에 오늘 좀 약간 헷갈리긴 했는데 그리고 아까 오픈 AI가 그 엔비디아가 아니고 오픈 AI가 투자 자체를 줄였잖아요. 네. 그 연관성이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에비던스가 증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제가 이제 지금 마지막으로 보여만 드리고 네. 설명을 안 드릴 텐데 이런 게 있었어요. 보실까요? 네, 화면 잠깐 넘겨주세요. 죄송합니다. 영어로 나오네. 2028년 지금 아니죠? 2년 뒤입니다. 글로벌 인텔리전스 크라이시스. AI의 인텔리전스죠. 예, 글로벌 인텔리전스 크라이시스가 올지 모른다는 예측을 한 게 아니라고 전제를 깔면서 하지만 AI가 지금 만드는 것이 혹시 가짜 GDP를 만드는 거 아니냐. 그 2028년에 금융 붕괴 시나리오도 한번 그 사고의 시나리오로서 어디서 나온 거예요? 요 이게 분석은 여기 미국의 거시 리서치 기관인 시트리닉 리서치에서 한 거 있어요. 네. 예측이 아니라 구조적인 리스크를 점검하기 위해서 네. 사고의 실험이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그럼 언제 고점이야? 여기서는 시나리오로는 26년도 10월 고점 대비 36% 밀려 있다라고 시작합니다. 28년도 시장에.
20년 10월이 고점이래요. 아직 멀었네. 그러면 이제 뭐가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되는지 쭉쭉 나오는 게 있거든요.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한번 재미있습니다. 읽어봐야 GDP하고 네. 관련되는데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 못하는데 내일 하든지 제 코너에서 요거 하든지 한번 네, 분석해서 이런 것도 있으면 한번 보세요. 생각할 게 많아요. 2028년 크라이시스에 대한 이야기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듣도록 네. 하겠고 오늘 대표님 처음으로 네. 나와주셨는데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코멘트 또 들어볼게요. 네. 다음에 뵙도록 하고 예, 일단 반도체 중심 포트 계속 유지하시고 반도체 유지. 예, 잔파도에 너무 예민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조선 방산 원전 없으시면 조금 확대해봐야 되는 국내인 거 아닌가? 조방원. 네. 그다음에 미국 시장 조정 여파가 이제 하락할 때 오히려 미국 시장이 빠져서 만약 우리나라가 빠진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는 사야 될 것 같다. 여기까지. 네. 그리고 추격 매수보다는 좀 차분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는 유지하고 잔파도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조방원은 조금 담을 시기인 것 같고 미국이 만약에 빠져서 우리가 빠지면 우리는 좀 담아보자. 이런 의견으로 네. 간단하지만 또 의미 있는 깊이 있는 말씀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도록 할까요? 유니스토리 자산위원 김장일 본부장님, 또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님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클로징벨은 여기까지인데 저희 여의도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김준송 대표님과 함께 하도록 할 테니까 계속해서 뒤이은 시간도 함께 해주시고요. 잠시 후에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